학습의 재발견. 학습의 본질, 원리와 시스템이 이끄는 배움. 효율적인 학습은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학습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은 지능이나 끈기보다도 학습의 구조와 시스템에 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의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학습 자체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일리는 분명 테트리스에 능숙하다. 놀라운 것은 이 게임에 매료되었던 1세대 플레이어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의 실력이다. 29레벨은 오래전부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한 번 할 때 최고 점수 99만 9,999점에 도달하는 것도 초기 플레이어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 이 점수는 게임이 출시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해리 홍이 최초로 달성했다. 반면 세일리는 2020년 싱글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려 12번이나 최고 점수에 도달했다. 이 사례는 학습의 진보가 단순한 반복이나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학습 방법의 변화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작은 성과는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이후 반복적인 연습과 구조적인 개선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개인의 학습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능력이다. 학습의 첫걸음, 관찰과 모방. 학습의 여정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방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전략과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명작을 모방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 미술 교육의 중추를 이루었다. 다빈치도 제대로 된 순서대로 공부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순서는 먼저 대가들의 드로잉을 따라 그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기술을 습득한 뒤에는 스승의 비평 아래서 부조를 이용해 사물을 훌륭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단순히 창작의 본능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존의 작품을 모방하며 기본기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성을 키웠다. 현대 교육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모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관찰과 모방만으로는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모방 이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반복과 변화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학습은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며 학습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되 반복의 패턴을 바꾸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재즈의 즉흥성을 규율 부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트럼펫 연주자 윈튼 마살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재즈는 전통을 따르는 구조적인 특징이 강하며 많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하다. 재즈의 즉흥 연주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이는 오랜 연습과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학습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 처음에는 고정된 규칙과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되 어느 정도 숙달되면 변화를 통해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분명 위험이 따랐지만 타이거 우즈는 어중간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코치부치 하먼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스윙을 점진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히 바꾸고자 했다. 우즈의 사례는 반복적인 연습과 변화를 조화롭게 적용했을 때 학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학습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양과 질의 균형, 창의적 생산성. 학습과 창의성은 양적 축적과 질적 성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극대화된다. 많은 시도를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에디슨은 대표적인 다작하는 천재다.
그의 발명품들은 영향력이 대단한 만큼 개수 자체도 엄청났다. 하지만 에디슨의 사례는 창의적 생산성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들은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동료들보다 작품을 더 많이 만드는가, 더 적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학습의 질과 양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단순히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에디슨뿐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거장들의 사례는 양적인 시도가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전과 피드백이 이끄는 완성. 학습의 최종 단계는 실전과 연결되는 경험에서 완성된다.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며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 학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도그 파이트는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고, 영국은 그 기술에서 매우 뒤처진 상태였다. 가장 큰 원인은 형편없는 훈련 때문이었다. 실전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과 실전 경험 간의 균형이다. 피드백은 학습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결과를 평가받는 것을 넘어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기 발전으로 이어진다. 학습의 힘으로 경계를 넘어서다. 학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의 과정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다. 효과적인 학습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복, 피드백, 실전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배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누구나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메시지. 배움은 지능이나 끈기가 아닌 올바른 원리와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모방, 반복, 피드백, 실전의 과정을 통해 학습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창의성과 성장의 비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데 있다. 추천. 효과적인 학습법을 통해 모든 배움의 경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게 한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더 나은 학습자가 될 방법을 제시한다. 학습과 창의적 성취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통찰을 제공한다.